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이후 유럽과 영미권 등지에서 중국인을 비롯한 아시안에 대한 차별적 시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는 바이러스가 아니다 라고 하는 SNS 해시태그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질병에 따른 혐오에 대한 이야기 오늘 3부에서 해보려고 합니다. 독일에서 우리 방송을 청취하고 있다는 교민 한 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장단비 씨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살고 있는 이 작가님 열혈 팬 장단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프랑크푸르트에서 거주하신 지 얼마나 됩니까? 네, 저 3년 됐습니다. 독일 그러면 프랑크푸르트에서만 계속 거주하셨습니까? 네네. 예, 3년. 지금 가족들하고 다 같이 거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저는 주재원으로 나와가지고요. 예, 주재원으로. 예. 독일은 어떻습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진자가 나왔습니까? 네, 한 10명, 자세하게는 모르는데 한 10명 정도 나온 것 같고요. 예. 프랑크푸르트도 2명 확진자가 나왔어요. 예. 그러면은 그 교민들이나 혹은 프랑크푸르트 주민들 어떻습니까? 이 병에 대한 두려움, 공포 이런 것 우리처럼 좀 심합니까? 어때요? 제가 시내도 돌아다녀 보고 하는데요. 예. 우선 마스크 쓰는 사람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요. 그래요. 예. 네, 독일은 이제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 약간 중증 환자처럼 생각을 하니까. 예. 그리고 그렇게 심각하게는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독일 현지 교민들도 그렇고, 네, 독일 현지인들도 뉴스나 언론에서 보도는 하긴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막 엄청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 언론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 언론은 거의 매일 그 제일 중요한 뉴스로 다루고 있는데 독일도 그렇나요? 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계속 틀어놨거든요. 예. 근데 항상 이렇게 메인 첫 번째 뉴스로 나오기는 하는데, 예.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나라 언론처럼 이렇게 엄청 심각하게 얘기 안 하고 팩트로 몇몇 확진자가 나왔고, 프랑크푸르트에는 2명이 나왔는데 지금 대학병원에 격리 치료 중이다. 이 정도로만 언론에서 그냥 몸이 건조하게 팩트 중심으로 전달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다른 언론 보도를 보면 특히 이탈리아에서는 중국인들 포함해서 아시아인들 전체를 싸잡아서 학교에도 오지 말라고 하고 아파트에서 나오지 말라고 하고 이런 얘기도 있고 프랑스에서도 동양인 혐오 분위기가 있다라고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오고 있는데 독일은 어떻습니까? 중국인이나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 반응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좀 그것 때문에 무서웠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외국에 나와서 동양인들 보면 대부분 중국인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니까요. 예. 네, 없을 수는 없는데 제 딸이 지금 국제학교를 다니는데 2학년에 한국 남자아이가 있거든요. 예. 네, 그 5학년 독일 애가 걔한테 교실에 들어오지 말라고 바이러스 없는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주변에서 제 한국 애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다고 하는데 걔는 이제 초등학생이고 어려서 그런 것 같고요. 예. 제가 커뮤니티나 뉴스 같은 거를 살펴보면 그 몇몇 사건들이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 분위기는 이렇게 심각하게 이태리나 프랑스처럼 대놓고 차별을 한다거나 욕을 한다거나 그런 수준 아닌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보다도 독일이 인종차별은 조금 덜하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때 그러니까 보통 때랑 비교하면은 어때요?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고 난 이후에? 네, 그러니까 보통 때하고 비교하면은 좀 피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시내 나가는데 슬슬 피하시는 분은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장단비 씨도 시내 나가기가 조금 껄끄럽겠네요. 네, 그래서 좀 시내나 사람들 많은 데는 안 가려고 하고 있긴 해. 네. 예. 근데 국제학교에서 5학년 아이가 교실에 들어오지 마라, 바이러스 옮긴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게 굉장히 좀 충격적인데. 네, 걔는 이제 어려서 그리고 저희 국제학교는 중국 애들이 좀 다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또 이제 독일 학교에 보내는 엄마들 몇 명 물어봤는데 독일 학교는 이제 의외로 그런 거 전혀 없다고 하고 선생님들이 그런 건
바이러스는 그냥 이렇게 감염되고 바이러스일 뿐이지 인종이나 이런 거는 상관없다. 뭐 예. 그건 차별이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학교에서. 학교에서. 예, 그 다행스러운 일인데 네. 그 국제학교 말고 뭐 우리 교민이 지하철에서 또 차별성 발언을 들었다면서요. 아, 네. 제 지인이 예. 차별성 발언은 아니고 그 이제 확진자 프랑크푸르트에서 나왔을 때 출근하려고 지하철을 탔는데 옆에 아무도 안 앉더래요. 그러더니 이제 어떤 할머니가 와가지고 너 중국이냐고 그래서 아, 저 한국 사람인데 이랬더니 그때서야 옆에 앉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타지에서 살아가는 교민으로서 타지 외국인 이주민들과 함께 살고 있는 우리 고향 한국 청취자들에게 한마디 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저희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얘기해도 되나요? 아, 뭐 아무나 좋습니다. 아, 예. 아니, 제가 여기서 한국 언론이나 기사들을 보면 예. 너무 저 현재 상황보다 더 이렇게 크게 기사를 시키는 거 아닌가 좀 아하. 우려가 되거든요. 예, 예. 독일 8명이 감염되는데 한국은 지금 15명이면 중국에서 인접 국가인데 그 정도면 저는 되게 정부에서 대처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국민들이 많이 두려우시겠지만 그 언론이나 가짜뉴스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하게 대처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네, 그리고 교민들에게는 저 총선 국외 부재자 재외국민 신청이 2월 15일까지거든요. 예. 네, 꼭 신청하셔가지고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길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 멀리 우리 독일에서 전화 연결해 주시고 다음에 또 한번 시간 나면 연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독일에서 청취자 장단비 씨였습니다. 예, 바로 이어서 이번에는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금은 불편한 이야기 해보죠. 대림동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강용주 안아파 의원 원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강영주입니다. 예, 병원 위치가 대림동에 있습니까? 예, 영등포구 대림동입니다. 예, 그러면은 병원 위치상 그 조선족 동포나 중국인들이 좀 많겠습니다. 예, 그렇죠. 이제 초선적 동포라기보다는 제중 동포가 예. 아마 옳은 말일 것 같은데요. 예. 저희 병원에 오는 환자분들의 3분의 1 정도는 제중 동포 분들입니다. 예. 근데 제가 들으니까는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못 받아서 원장님한테 왔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감기 환자인데요. 예. 다른 병원을 가셨나 봐요. 예. 근데 이제 물어봤죠. 뭐 중국 여행 갔다 왔냐? 예. 양근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중국 갔다 온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랬더니 원장실에 다른 의사 선생님이 접수실에 야 그런 사람들 왜 받아 다 걸려버려야지 그랬다고. 자기 너무 기분 나쁜. 내가 쓰레기도 아니고 예. 걸려버리라는 게 뭐냐. 예. 그리고 쳐다도 안 보고 처방전 이를 끊어줬대요. 그게 사실일까요? 근데 본인이 와서 그래서 저 기분 나빠서 그냥 왔다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죠. 원래 의사라는 직업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상황에서도 인도주의, 그게 의사들이 보고 의료인들의 중심에 있어야 되고 무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요. 이 중국인에 대한 혐오성 기사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례로 대림동 차이나타운 가보니 가래침 뱉고 마스크 미착용, 위생불량 심각 뭐 이런 기사 제목까지 뜬 기사가 있었단 말이죠. 예. 직접 지금 대림동에서 병원 운영하고 계시니까 예. 이 기사를 읽어보셨죠? 예, 읽어봤는데요. 예. 좀 기본적으로 악의적인 편견을 갖고 쓴 기사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 사람들이 그 흥행에 성공한 영화 중에 범죄도시라고 하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대림동 차이나타운 대림역 근방에 그걸 무대로 한 건데 거기에 있는 중앙시장에 가보면 그냥 우리나라 재래시장이에요. 재래시장인데 잘 정돈되고 깨끗하고 호객행위 없는. 그런데 거기 진열대에서 파는 물건들은 연변, 우리 조선족 제중동포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음식들인 거죠. 어느 전통시장이랑 다르지는 않아요. 저는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 대림역 차이나타운에 가서 호거도 먹고 양꼬치도 먹고 그러는데 제가 다니면서 제가 그 불교라고 더럽고 그러면 안 다녔죠. 그냥 사람들의 편견인 거지. 그분도 다 친절하고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에요. 예. 근데 어쨌든 이번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특히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이런 걸 보도하면서 우리 사회의 제노포비아가 확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아직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가 확립되지 않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는 것은 즉각 정상적인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불안하지 않는 게 좀 이상할 수는 있는데 그렇더라도 제노포비아라고 하는 것은 그 말 그대로 낯선 것에 대한 공포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침착하고 이렇게 접근해야 될 것들을 그냥 희생양을 삼아서 특히 중국인 또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그분들은 옛날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잖아요. 제중동포들. 그런 분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은 지구촌이 너무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걸 극복하는 것은 공포와 혐오가 아니고 신뢰와 협력 같이 가는 게 이걸 극복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제노포비아로 가는 것은 좀 문제가 많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림동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분들은 대부분 한국에 사신 지 오래됐어요. 한 70만 정도 제중동포들이 갖고 있는 게 H2 취업 비자는 보통 3년 동안 중국에 안 가도 돼요. 그리고 한 32만 명은 F4 비자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3년이지만 계속 연장 가능하고 한 10만 명 정도는 영주 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제중동포 70만은 거의 중국에 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나는 이번 명절에 중국에 간 적도 없고 가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저 중국 사람이다. 조선족이다. 그래서 경계하고 좀 차별적으로 눈으로 보고 그러니까 말 줄이고 조심해서 일하고 이렇게 좀 억울하게 느끼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면 거기 사는 분들은 어쨌든 이 중국인 혐오에 대한 걸 실질적으로 조금은 느끼고 계시네요. 그래서 말을 많이 안 하신대요. 왜냐하면 말투가 다르니까 그럴까 봐서 그래서 말을 잘 안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신종 코로나 발병 이전보다는 뭐 시장에 왕래하는 분들이라든가 거래 왕래하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었겠습니다. 근데 줄긴 했는데 그 시장에 준 것은 꼭 이 조선족 사는 데만 아니고 우리나라의 지금 식당들 그 장사하시는 데 다 지금 손님들이 줄었거든요. 예전에 메르스 때도 보면 한 4개월 정도 아예 매상 자체가 줄고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누구나 다 그러는데 특히 이 조선족들은 거기에 대한 희생양처럼 이렇게 타겟이 되는 게 좀 문제가 아닌가 싶은 거죠. 그 앞으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조금 길어지게 되면 우리가 걱정하는 뭐 제노포비아나 이런 것도 조금 더 넓어지고 확산될까지 좀 두려운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새로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는 것은 낯선 거고 이제 새로 발병된 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전에 사스나 그다음에 신종플루나 메르스를 극복해왔던 것처럼 우리 공포와 혐오가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의료진을 믿고 정부를 믿으면서 신뢰와 협력을 한다면 얼마든지 극복 가능한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이라고 하는 건 대단한 나라여서 세계 보건안전지수 200여 개국 중에 9위에 랭크되어 있어요.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높거든요. 그 정도 의료 수준하고 축적된 경험, 국가적인 차원의 방원 역량,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으니까 이건 낯설고 두렵기는 하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이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아파 의원 강용주 원장이었습니다.